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한 주의 유용한 창업 정보를 알려드리는 M&L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스타트업 사업 공고 2022년 4월 4주차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나머지는 크게 두드러지는 건 없고요. 창업중심대학 공고가 제가 몇 주 전부터 얘기했던 창업중심대학 공고가 드디어 떴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이미 한번 속보로 내보냈기 때문에 사실 좀 저기한 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좀 추가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정정보도할 게 있어서 그거 좀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렇습니다. 자, 일단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이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역시 창업중심대학 2022년도 창업중심대학이 이제 태풍이 핵이 됐죠.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이제 떨어지신 분들 이번에 제2의 올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추경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작년 추경도 없었던 상황에서 올해 정권도 바뀌었는데 기대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어쨌든 지금 추경이 없다면은 창업중심대학이 마지막이 되겠죠. 요거 준비 23일 남았습니다. 3주 정도 남았고요. 도전 K-스타트업 혁신창업리그 21일 3주 정도 남았고요. 네, 진짜 3주네요. 이거는 2022년 학생창업융합팀 대학생 창업리그 11일 남았습니다. 이제는 좀 슬슬 마무리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각종 창업경진대회나 입주공간 지원, IR 지원 같은 것들이 자잘하게 있는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그냥 입주기업 모집도 있고 무슨 프로그램 참가자 이렇게 있는데 교육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추천을 하거나 관심 가질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되게 다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일 테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이런 건 내가 좀 교육을 받아보거나 이런데 입주 좀 지원하면 괜찮겠다 싶은 것들은 실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지금 이번에 재미있게 본 거는 요거 미국 크라우드 펀딩 입점 지원 사업. 이게 크라우드 펀딩 미국 쪽 입점은 되게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코트라에서 지금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 또 크라우드 펀딩 경험 있는 기업들이면은 요런 거 한번 참여해서 코트라 쪽 지원도 받으면서 뭔가 좀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또 이제 또 글로벌 시장은 또 다르니까요. 좀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요건 한번 보셔라 라고 이제 얘기를 권하고 싶고요. 그 외에는 청년 아이디어 트랙, 도전 교육생 모집 공고, 제가 이거 왜 별표 쳤냐면은 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걸로 보니까 이게 그냥 그 일반 스타트업보다는 약간 그 요식업이나 이런 소상공인 창업 쪽에 조금 더 특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계속 짜잘하게 참가해 보시는 거 되게 좋아요. 의외로 이런 데 들어가서 되게 좋은 정보들 많이 얻고, 또 실제로 관련된 되게 좋은 그런 그 지원 같은 것도 받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여기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입주기업 있고, 그 외에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저작권 서비스, 교육생, 스타트업 이런 거 있는데, 이건 그냥 다 지역 한정이거나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라서, 이런 거는 그냥 그 초기 한 0년차에서 1년차, 2년차 정도 되는 창업기업들 약간 좀 올해 조금 내실을 다지고 싶다 그럴 때 이런 거 참여하면서 같이 활동해 보시면은 좋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요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세 번째 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조금 재밌어 보이는 게 이제 광주 저작권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등록 비용 지원해주고 시제품 제작 지원해주고 교육 지원해주거든요. 등록 비용은 사실 조금, 왜냐면 저작권 등록은 저도 해봤지만 한 2만 얼마 하거든요. 굳이 이거 지원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저건 아닌데, 어쨌든 관련해서 시제품 제작 지원이나 교육 지원 같은 거는 처음이신 분은 받아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요거는 광주 쪽 그쪽 계시는 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 외에는 똑같이 입주기업, 그 다음에 컨설팅 희망기업. 근데 요거는 제가 왜 쳤냐면은 요게 이제 공공조달시장 진출이라고요. 이제 공공조달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등록하고 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건 직접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특별히 강의는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의외로 약간 B2G 쪽이나 아니면은 좀 회사 매출 유통망 확보하는데 공공기관 쪽으로 좀 주로 뚫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이거에 목매는 경우가 많은 게, 이런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대체로 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회사 캐시카우가 제대로 나올 수도 있어서 이런 거는 한번 이번에 컨설팅 한번 받아봐서 조금 판로 개척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K-유니콘 기업 심사단 국민 심사단 모집. 이거 이제 그 K-유니콘이라고 하는 그 아기 유니콘 200 육성 사업에서 나중에 이제 그 기업들 평가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 심사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백그라운드가 그래도 좀 스타트업 대표거나 변리사 변호사거나 이런 분들인데, 저는 예전에 한번 심사단 지원했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안 하거든요. 근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람 쐬러 간다 생각하시고 이런 거 지원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눈에 띄는 건 이거죠.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창업중심대학. 이제 예비 창업 트랙, 초기 창업 트랙, 그 다음에 도약기 창업 기업.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예창패. 그 다음에 이게 초창패. 그 다음에 이게 창도패인데 똑같은 사업이에요. 요거 계속 그 질문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예비 창업 패키지는 이런데 이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이라는 게 룰이 똑같은 게 아니고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TO를 빼서 만든 게 창업중심대학 예비 창업자고 초기 창업 패키지 올 한 해 TO가 몇 명이었는데 거기서 빼가지고 만든 게 창업중심의 초기 창업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냥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유사한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이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원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 사업 계획서도 거의 똑같아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거는 뭐 추가된 거라서 각자 보시면 되고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기업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관악 S밸리 스타트업 스케일업 IR데이 참가기업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랑은 아무 상관없고요. 저는 여기 안 나갑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섯 번째 페이지가 끝인데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입주기업 모집하고 있고 뭐 테스트베드 실증 지원 창업기업 부산에서 하고 있고요. 뭐 이노폴리스 예비 창업자 모집 뭐 입주기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그냥 입주기업은 어쨌든 지금 공짜가 좀 사무실 좀 무료로 쓰거나 좀 저렴하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이 공간 확보 되게 중요한 거라서 좀 요런 기회에 한번 알아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그 외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중심대학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는 제가 여기에다 링크 걸어드리겠지만 이미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 굳이 추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저도 조금 말을 잘못한 부분이 이거예요. 그 지역 일반 투트랙 선발 방식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표현을 조금 애매하게 해놔가지고 저도 이거를 뭐 지역 한정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트랙이 있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되냐 해서 이거를 조금 막 나왔을 당시에는 빨리 속보로 내보내야 되니까 조금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내보내긴 했는데 사실은 아직도 조금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마 알려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창업중심대학에 들어가셔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건 창업 도약 패키지건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하시던 간에 여러분 계정으로 들어가서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들은 신청 분야가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 신청 분야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일반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청년 포함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반 분야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인 거고 지역 청년 분야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데 이거를 트랙을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역 청년 분야라고 하는 거는 60% 이내, 그러니까 전체 뽑는 인원이 100명이다. 그러면은 이제 60명. 그 다음에 이내가 아니고 이상이지 이상. 요거 오타입니다. 수정할게요. 이상. 예, 이상. 그러니까 지역에서 60%뭐 전체 정원이 40명이었다 그러면 24명 이상은 반드시 그 권역에 있는 사람으로 뽑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수도권은 지금 한양대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나중에 희망 주관기관을 고를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역 분야의 한양대로 고르면은 그러면은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주민등록 여러분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권역이 수도권 안에 있어야 되고 기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주민등록증과 상관없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게 그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 그 조건이 되면은 그 지역 한정 분야에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한양대 수도권에 낼라 그러는데 주민등록증이 뭐 광주 아니면은 뭐 사업장 소재지가 뭐 경북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은 지역 분야가 아니고 무조건 일반 분야로 낼 수밖에 없는데 그 일반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 조건은 없지만 전체 정원의 40% 밑으로 뽑는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선정 확률이 높아지려면 일단 선정자가 많아야 되니까 60% 이상을 뽑는 지역 특화에 내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지난번 뉴스 속보에서 좀 헷갈리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표현을 되게 이상하게 해놨어요. 공고문을 보면은 그냥 지역 권역의 지역 특화 60% 그다음에 나머지 40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표현을 꼭 이렇게 해놨어요. 지역 청년 포함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은 60% 이내인데 청년을 포함한다 이런 표현을 적어놨는데 뒤쪽에 잘 읽어보면은 중장년도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적어놨고
근데 또 그 밑에 보면은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신청 조건 충족 시 동일 권역대 지역 청년으로 신청을 권장함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럼 그 권장을 또 왜 하냐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뭔가 어딘가에 불순한 의도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어렵게 표현할 이유가 없는 건데 막상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그냥 뭐 청년이건 중장년이건 그냥 지역에 사는 사람은 지역에 내라. 그럼 60% 이상 뽑겠다. 그래서 뭐 청년 몇 프로, 중장년 몇 프로 이런 구분도 없더라고요. 지금 이번에는. 공고문 이미 나왔으니까 이제 추가 수정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은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지역 특화고 그다음에 그 수도권이 뭐 한양대면은 신사업 분야, 뭐 강원도면 바이오 분야 이렇게 좀 특화된 분야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한정돼 있으면은 거기에 그냥 내시는 게 선정 확률은 되게 높아지기는 하는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역 60% 이내로 내게 되면은 요 청년 포함이라는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어 그냥 썼다라고 하기엔 너무 자기적이고 사업계획서 추가 항목에 보면은 이제 요 지역 한정으로 내시는 분은 기존의 예창패, 초창패에 더 내서 지역 연계라고 하는 그 5번째 장을 더 추가를 해서 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지역 상생 방안을 어떻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뭐냐 지역 특화 분야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고 이런 거 막 이제 어필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적으면 되거든요. 적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그냥 어차피 권역을 6개로 나눠서 6개 대학에서 창업중심 대학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냥 각 권역에서 해당 지역에 내시면은 60% 이상이고 나머지 40% 뽑겠습니다 하면 되는 걸. 지역 연계가 어떻고 청년 포함이 어떻고 중장년은 지역에 내도 되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땐 아마 이거 끝날 때까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혹시 뭐 추가사항 나오면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렇게 크게 의미 두시지 말고요. 어쨌든 그냥 조언을 드리자면 이번에는 경쟁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제 예상 경쟁률은 어디에 지원해도 100대 1은 넘어갈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최소 50대 1 많으면 100대 1까지 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엔 경쟁률은 사실 10대 1 막 20대 1 넘어가면은 어디에 나가면 확률 높아지고 이런 건 없어요. 예. 어디에 가나 상위 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쟁률 뭐 조금 뭐 100대 1이 110대 1이고 뭐 어디는 90대 1이고 그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신껏 내시는 걸 추천하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도 조금 전략적으로 어딜 내면 선정 확률이 높아지겠거니라고 하는 예상 지역이 없는 건 아닌데 제 입 밖을 나오는 순간에 그것도 다 깨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신껏 내시되 그래도 제일 유리한 거는 청년 창업가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 창업가 같은 게 지역 한정으로 내면은 뭔가 알 수 없는 기준에 의해서 좀 더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M&L 추천 강좌입니다. 어제 올렸죠? 어제 2022년도 예창패, 초창패 발표평가 성공 전략 기초편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 예창패, 초창패 발표 평가, 뭐 성공 전략 심화편, 요거 이제 유료 강좌죠. 요거 올려놨으니까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보시되 요거 꼭 이번에 그 발표 평가 준비하시는 분들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뭐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도 뭐 발표 평가까지는 아니지만은 심사위원들이 이런 관점에서 사업 계획서를 보고 여러분이 아마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면 어떤 것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는 기회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 떨어져가지고 좀 이렇게 막 기분도 좀 상심하고 이런 건 알겠는데 사실은 그래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발표 평가 안 보셔도 요건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특히 이번에 요거는 제가 정말 모든 노하우로 갈아 넣었기 때문에 아마 어디서도 듣지 못한 그런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는 좀 쉽게요. 이번 주 강의 일정은 자율학습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제가 한 주말쯤에 한 금요일 토요일쯤에 굉장히 가벼운 라이트한 거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니까 한 목금쯤 해가지고 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너무 우리 무거운 얘기만 했잖아요. 발표 평가 어떠고. 근데 뭐 이번 주는 사실은 이제 떨어지신 분들은 마음 추스리시면서 이제 좀 앞으로 해야 될 게 뭔지 좀 고민해보면서 창업중심 대학 아직 한 3주 남았으니까 일주일 정도는 조금 머리도 정리하고 제가 올린 이런 이제 그 영상 같은 것도 좀 보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괜히 제가 뭐 강의 하나 더 한다고 뭐 머릿속만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뭐 모르겠어요. 창업 도서 소개를 간만에 할까 아니면 지금 새로 기획하고 있는 코너가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 런칭할까 좀 고민 중인데 정말 그냥 부담 없이 여러분 뭐 지원 사업이나 뭐 자금 조달이나 뭐 사업 방향 이런 거랑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부담 없이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한번 제가
만들어가지고 가볍게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자율학습. 예. 어차피 이제 발표평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발표평가 혼자서 잘 준비하시고, 제가 다 영상 올려놨으니까 이제는 혼자 진짜 잘 준비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한 2주 동안이 거의 폭풍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정신이 없었고, 거기다 또 이제 막 코로나 난 직후에 막 발모가지까지 한번 해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이제 깁스를 풀었거든요. 이제 깁스 풀고 앞으로 한 몇 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계속 또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조직이 상해서.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일이 너무 많네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제 초창패, 예창패 끝나고 조금 돌아올 만하니까 또 창중대 뜨고 있고, 그래도 또 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도 또 한번 좀 쉬시면서 고민도 해보면서 또 새로운 길을 꿈꾸면서 그렇게 행복한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